처음이라기엔 너무 길을 이미 다 아는 듯이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우연히 눈을 떠보니 이 세상에 태어나 있었고 하필 네가 있는 곳이었다. 서서히 몸에 배버린 사소한 습관들이 내게로 가는 길을 내게 알려줘. 처음이라기엔 너무 길을 이미 다 아는 듯이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보통의 사람도 고통의 이별도 You can make it happen You can make it happen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만약 내가 그때 그곳을 헤매지 않았더라면 그날 네가 마음 아픈 이별을 안 했었더라면 네 뒤를 따라 걷던 곳 너가 떨어뜨렸던 곳 위태롭던 시간 속 서로를 기다려왔어. 운명이라고 하기엔 이럴 수 있다 생각해. 우연이라고 하기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어쩌면 또 스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던 그때로 처음이라기엔 너무 길을 이미 다 아는 듯이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보통의 사람도 고통의 이별도 You can make it happen You can make it happen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어쩌면 기억을 지운 채로 하나였던 우린 둘이 되고 운명이란 작은 정 안에서 서로를 찾으며 살았는지 보통의 사람도 보통의 이별도 You can make it happen You can make it happen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우연히 서서히 점점 더 멀어져가 우연히 천천히 처음 그곳으로 가.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정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경기 성남시의 김밥 전문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네. 이번에는 고양시에서 한 김밥집을 다녀간 고객 등 지금까지 34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고양시 덕양구의 한 김밥집을 이용한 고객과 이 김밥집을 운영하는 사장 부부까지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 가운데 한 20대 여성이 이 새벽부터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다가 예. 응급실을 찾았다가 증상이 좀 완화돼서 퇴원을 했대요. 네. 근데 어제 숨진 것으로 아. 나타나가지고 보건당국이 좀 어떻게 하는지 조사도 하고 있고 네. 경찰도 이 여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더 이상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안 들려왔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또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래는요, 연두부 엄마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헤이즈의 해픈 우연이었고, 네. 오늘 암 검진 모두 음성 나온 날입니다 하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꼭 들어야겠습니다 하셨는데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예. 정말 다행이네요. 음. 저는 이렇게 푸터팬 분들이 좋은 소식 전해주실 때 너무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뭉클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혹시 좋은 소식 혹은 또 슬픈 소식이 그럼요. 있으셔도 슬픈 소식 있더라도. 저희가 함께 공감하고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빌로바 TV님이 연두부 엄마 결석했다고. 아 예. 강민수님 내일 백신 맞으러 가신대요. 예. 아이고 미라클님께서 노심초사하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카이워드님이 여름에 날 음식이랑 김밥 같은 거 먹는 거 아닙니다 하셨어요. 네. 쭌쭈닝님이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적어놓겠습니다. 저 오늘 머리를 좀 다르게 해주셨는데 좀 바뀐 것 같다고. 많이 좀 까셨는데 위를 이마를 예. 그러게요. 걸크러쉬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고 예. 멋있으십니다. 네, 김정국님께서 아직 더워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확실히 더워요. 아직까지 밤이나 뭐 아침에는 선선한데 낮에는 가끔 좀 땀이 날까 말까 하는 그 때가 있더라고요. 한이님 오늘 봉원이 형 나오는 날 아니에요. 채나영님께서 여기 미국입니다. 드디어 새벽에 눈이 떠져서 프리데스크에 인사할 수 있게 됐네요. 와.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주무셨나요? 아침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미국에서 채나영님.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한번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프리 초대석에는 오랜만에 사회정책팀의 김민욱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욱입니다. 지구 환경팀일 때 보고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네, 그 지구 환경팀이 없어졌죠. 네, 없어지고 제가 사회정책팀에서 계속 이제 환경 분야를 취재하고 있는데요. 부서 옮기고 나선 처음 온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하고 있는 일은 그대로인 거죠? 네, 그대로고요. 프리데스크가 약간 뭐 지구 변화, 기후 변화나 뭐 기후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동안 조금 안 나와주시니까 그렇죠. 연락이 없었는데 나와달라는 말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 모시기가 힘들었는데 네, 겨우 모셨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이세희님이 멋있는 김민욱 기자다 하셨습니다. 보성만님은 첫 라이브네요. 훗 하셨는데 처음 오셨나봐요. 네. 서영찬님께서는요. 김민욱 기자 지구가 아플 때만 나와라고. 매일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구가 좀 매일 아픈데. 그러니까요. 네. 네. 뭐 지금 사실 우리가 기후 위기다, 변화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김민욱 기자가 최근에 보도한 내용이 가장 큰 위협이 우리 밥상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 듣고 앞치마를 딱 하고 밥상을 차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후위기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기후위기의 가장 큰 재앙은 밥상 위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도 결국 기후 위기에서 비롯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식지가 파괴된 야생동물들이 인간과의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그 박쥐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사람들한테 옮겨온 게 아니겠느냐. 지금 팬데믹도 결국 기후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팬데믹도 엄청 문제지만 결국은 우리 식량, 밥상을 위협하는 것이 기후 위기의 가장 큰 재앙이다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뭐 주요 곡식의 생산량 감소부터 시작해서 많이들 즐겨 드시는 커피, 초콜릿 같은 것들도 뭐 기후 위기가 계속된다면은 더 이상 맛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안 됐는데 너무 좋았는데 이거 큰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마이크 송님이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은 역시 인간이라고. 예. 옥바오님. 네. 식량 정쟁이 나겠구나라고. 이사나님은 기후 변화가 좀 두렵기도 하고 밥상 물가까지 너무 위협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빌로바 TV님이 내 밥상 지켜줘요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열대 거세미 나방. 이름도 지금 굉장히 길고 어려운데 이 나방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관련 보도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달 제주시 구자읍의 한 옥수수밭. 제주농업기술원에서 열대 거세미 나방 예방 관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 중국에서 옵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열대 거세미 나방은 이제 해마다 봄철이 되면 우리나라 남서부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포획 장치를 설치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양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월동 개체수가 증가하고 국내로 날아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 옥수수를 비롯해 벽과 식물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알맹이가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다 벌레 먹어가지고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옥수수 타입하고 이제 벼를 가해한 벼 타입이 있는데 중국 남부를 타고 와서 우리나라로 금방 올 거예요. 네, 열대 거세미 나방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친구 우리나라에 언제 온 건가요? 제주도에서 처음 확인된 게 2019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제주도를 비롯해서 서남해안 각지에서 많은 곳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다 퍼졌군요. 네네. 오. 이 열대 거세미 나방을 비례 나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날아서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서 오는 진짜요? 나방. 나방이요? 네,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서 오. 오는. 와, 그래서 새도 아니고. 네, 그래서 비례 나방이라고 오. 표현을 하고요. 대박이네요. 그래서 영어로 fall armyworm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플러스 자면 떨어지는 군대 벌레 뭐 이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례 나방이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현재 옥수수에 많이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음. 뭐 특히 이제 옥수수를 주식으로 삼고 있는 아프리카 같은 네. 곳에서는 아주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오. 상황이 심각하고요. 태국도 이제 열대 거세미 나방이 온 이래로 옥수수 수확량이 절반 가까이 준 해가 있었답니다. 아, 옥수수가 위협이 크네요. 네. 음. 근데 옥수수가 사실 세계 3대 곡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많은 국가에서 옥수수를 주식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쵸. 구황작물이라고 우리가 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도 이 열대 거세미 나방 퇴치를 위해서 되게 전방위적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민수님이 열대 거세미 나방은 나비목 밤나방과의 곤충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연두부 엄마님이 드디어 오셨는데 옥수수 30개를 인터넷에서 구입했는데 10개 정도는 옥수수 자루만 왔어요. 저 녀석 때문인가 하셨습니다. 예.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아무튼 네 그러네요. 아이고, 이사나님이 저희 찐팬 마중물님 걱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옥수수 농사하시거든요. 예. 마중님이 저희한테 보내주시기도 그러세요? 하고. 음. 이 나방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는 게 기후 위기와는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나방이 원래는 아메리카 대륙에만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015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오. 그러면서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갔고요. 음. 그때부터 이 나방이 해마다 조금씩 동쪽으로 옵니다. 음. 그러니까 편서풍을 타고 날아온 거죠. 그래서 중동으로 오고 중동 넘어가고 동남아까지 넘어오고 그런 다음에 중국으로 와서 2019년에 우리나라와 일본에 도달을 했고요. 작년에는 호주까지 들어갔어요. 뭐 그 점령군 같네요. 네, 막 서쪽으로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계속 오.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기후 변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음.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비행을 하려면 이제 400km를 나방이 비행을 하려면 뭐 대기층 높은 곳까지 올라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음. 나방이 생존할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이 대기층의 온도까지 높아지면서 나방이 이제 비행을 하는 과정에 생존을 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번식량이 폭발적으로 늡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보다 올해 되게 많은 양이 비례를 했거든요. 네. 날아왔거든요. 중국 남부 기온 상승으로 이쪽에서 번식량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로 오는 양도 동시에 늘지 않았겠느냐. 네. 그래서 이런 이동 과정 그리고 또 음. 번식 과정에서 기후 변화가 열대 거세미 나방의 전 세계 전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은 날아온 양이 많지 않고 우리나라가 옥수수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지 못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 열대 거세미 나방이 원산지인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콘 타입, 라이스 타입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에 피해를 입힌 타입도 있고 벼에 피해를 입힌 타입도 있답니다. 예. 근데 물론 라이스 타입이 아직 뭐 동남아 쪽까지 오진 않은 것 같은데 만약 그 벼에 피해를 입히는 타입이 동남아에 진출한다면은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 벼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 기온이 상승하니까 이 나방들이 잘 날기도 하고 번식력도 높아지고. 네. 근데 애초에 그 기온 상승 자체가 일단 쌀 수확량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방금 해주신 말씀처럼 기온 상승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기온 상승이 계속된다면은 2040년에는 쌀 생산량이 지금보다 13.6%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있고요. 2060년에는 22.2% 그리고 네. 21세기 이번 세기가 끝날 때쯤에는 4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환경부에서 작년에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쌀뿐 아니고요.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2099년에는 보리 수확량도 17%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리도요? 보리로 뭘 만듭니까? 맥주? 네, 맥주를 만듭니다. 아, 지금 편의점에서 한 캔에 4캔에 10,000원 살 수 있는 맥주 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애주가 분들도
지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네요. 네. 예. 네. 아이고. 나방 효과라고 빌로바 TV님. 음. 서영찬님은 중국 하남 지방의 기후에 맞춰서 우리나라로 원정 오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빌로버 TV님 술 안 드신다고. 네. 예. 표상영님이 맥주값도 오르겠지 하셨습니다. 음. 한이님이 읽을 댓글 없나 고민하신다고. 저희가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리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김치가 위태로울 수 있다. 이 부분이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김치. 네. 김치도 기후 변화 영향을 받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영상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고 오시죠.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 기온에 따른 김장 채소의 성장 차이를 알아보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낮 섭씨 20도, 밤 14도에서 자란 배추는 한눈에 봐도 싱싱해 보이지만 이보다 평균 기온이 6도만 올라가도 배춧잎이 노랗게 변해버립니다. 실제로 강원도 고랭지에서는 급속한 기후변화로 재배 면적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배출을 못하니까 무슨 사과를 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작목 전환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름 배추 수확량이 줄면서 배추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지고 자연스레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피님이 김치 못 잃어 하셨고 표사강님이 한국인의 소울푸드도 위협받는 현실이다. 아유. 빌로바 TV님은 이제 망고 김치 나오겠다고 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진짜 배추잎이 진짜 노랗게 변하네요. 네, 단 6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6도 높은 지역 조건에서 재배를 했을 때 배추가 거의 뭐 배추국도 끓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요. 상품성이 완전히 없는 배추가 네네. 나왔죠. 이제 아무래도 김치가 한국인들의 필수 음식이다 보니까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에서 저 배추 말고도 이제 무, 양파, 마늘, 고추 이런 김장 채소의 성장을 각 기온별로 이제 어떻게 다른지 보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 뉴스에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배추만 보여드렸는데요. 네네. 다른 김장 채소들에 대한 설명 드리고 나서 배추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네. 먼저 무 사진 보여주세요. 네. 물을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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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무가 5개나. 네, 뭐 알아보시기 쉽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네. 뭐 20도 이렇게 저희가 아는 그런 그렇죠. 딱 봐도 보기 맛있어 김장하기 보이는 좋은 무가 맛있는 있는데 무가 있는데 30도에만 가도 25도부터 무가 휘기 시작하고요. 30도에는 그러네요. 무가 알이 작습니다. 자, 온도에 저렇게- 따라서 저렇게 다를 수가 있네요. 네네, 무도 저렇게 기온의 영향을 받아서 어. 저런 식으로 성장의 차이가 있고요. 네네. 다음 양파 사진 보실게요. 네. 자, 양파는 어떻게 변할까요? 오. 양파는 조금 차가운 곳에서 자란대요. 네. 그래서 10도, 15도일 아. 때 저희가 아는 양파 좀 실해 보이죠? 네네. 근데 30도에서 저 자란 양파가 양파는 아니라 마늘이죠 거의. 이거 마늘인데요, 진짜? 네, 양파가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저런 기온의 영향을 받는 김장 채소들의 사진 지금 보셨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마늘도 문제가 있답니다. 네네. 마늘 저희가 이제 6종 마늘, 8종 마늘 이렇게 마늘 줄기에 6개, 8개 달려 있는 6종, 8종 마늘 얘기를 그쵸. 하잖아요. 네네. 그런 마늘들이 상품성이 있는데 네. 올해 우리나라 주요 마늘 산지에서는 이 봄철 이상 고온 때문에 벌마늘 현상이 벌마늘이요? 많았답니다. 벌을 닮았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마늘이 6쪽, 8쪽이 있어야지 맛있어 보이고 상품 가치도 높은데 그 마늘이 수십 쪽이 한 줄기에 달라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별이구나. 네, 그래서 아. 판매가 안 된대요. 오. 폐기된 마늘들이 너무 상품성이 많답니다. 떨어지니까. 네, 이것도 기상 이변, 봄철 이상 고온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추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네. 배추 사진 한 장 더 있거든요. 보실게요. 배추 보시면은 저온과 고온 차이가 있죠. 배추도 좀 이제 그쵸.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못 자란대요. 네. 그래서 이제 고온에서 자란 배추를 보시면 가운데가 노랗게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 배추 무름증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제 기온이 높을수록 이제 배추 무름증이 발생하고 배추가 잘 자라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네네. 그래서 배추는 여름에 보통 못 기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여름에도 뭐 겉절이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배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고랭지 배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평창, 강릉 등의 고랭지에서는 네네. 여름에 배추를 재배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9월 조금 있으면 이제 고랭지 배추 출하 시기가 되는데 9월에 고랭지 배추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여름 배추를 키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강원도 고랭지가. 네. 그런데 이 고랭지에서도 더 이상 여름 배추를 키우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온이 너무 올라서. 고랭지가 더 이상 고랭지가 아닌 거죠. 오. 그러니까 고랭지도 기온이 상승해가면서 여름 배추를 키우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여름 배추의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네.
이 시기에 배추값이 갑자기 올라가고 음. 배추값이 올라가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배추값이 올랐다고 이제 또 배추를 심으세요. 아. 그러면 또 김장철이 되면 배추값이 또 폭락하고.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배추값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또 급하게 떨어졌다가 하는 일들 반복하면서 가격 불안정이 지속되고요. 뭐 당연히 이제 소비자, 농민 모두 피해를 입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죠. 네. 사실 김민욱 기자가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노렸다고 물을 주세요를 노렸다고 이 옛날 개그를 기억하시는 거 보면 참 여러분은 저와 같은 세대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네. 아, 갈아줘야 그 제맛인데. 아 그러게요. 물을 갈아야 되는데 우주로님이 30도 양파는 영양실조네 하셨어요. 빌로바 팀님도 마늘이 큰일이네 하셨고 마이클 죽수님이 육종 마늘이 까기 편한데 그 쪼개지면 불편하다. 예, 마늘 없으면 한국인 큰일 난다. 페르소나 에고님께서 홍승표님은 너만을 사랑한다 했죠. 노래를 또 불러주고 계시네요. 박수미님이 이제 점점 재배 방법이 열대 수확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농작물 자체를 건물 안에서 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아, 저희가 고랭지 작물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네. 고랭지 재배 작물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이게 고랭지,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많이 보이는 우리나라 지도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1980년대 그리고 2010년도까지 그 여름 배추 재배가 가능했던 고랭지 지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뭐 위쪽은 뭐 온실가스가 좀 줄어든 상황을 예측한 거고 아래쪽은 네. 온실가스가 이대로인 상황을 예측한 건데 아, 고랭지 여름 배추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줄어듭니다. 그러네요. 오, 네. 거의 어머, 그냥 흰색으로 초록색. 지금. 네, 예. 온실가스 거의 배출량이 없어요. 이대로 만약 유지된다면은 뭐 이번 세기 말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여름에 배추를 키울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이번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요새 고랭지에 그래서 과수원이 엄청 생긴답니다. 과수원이요? 네, 오. 배추 대신에 이제 사과를 기르시는 거죠. 아, 원래 사과 우리나라 유명한 사과 산지 아시죠? 안동. 안동. 네, 안동, 예산 네, 이런 그렇죠. 좀 평야 지역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계속 북쪽 그리고 고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강원도 사과 생산량은 2006년에서 2016년까지 10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더 늘었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만났던 환경단체 분께서는 양구 쪽을 갔더니 그 양구 되게 북쪽이잖아요. 그쵸, 휴전선 위쪽이죠. 바로 아래. 네네네. 그쪽에도 사과 과수원이 오. 그렇게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크 송님이 아오지 탄광 배추를 키워야 하냐, 개마고원에서 북한 배추 수입해야 할 상황이 생기겠다 이런 예. 얘기도 하셨고, 신용아님이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는 쭉 있어 왔는데 너무 안일했었네요. 먹거리에 영향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좀 겁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대구도 유명하다, 충주 사과 유명하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아사달님이 강원도 대부분이 과수원입니다 하셨습니다. 확실히 좀 변화가 있네요. 이 그쪽에. 와중에 빌로바 TV님이 양구에서 군생활 하셨다고 깨알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예. 이게 기후가 바다의 기초 생산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기초 생산력이 바다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바다 생태계 제일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플랑크톤 아시죠? 네. 그러니까 바닷속 아주 작은 생물인데 이게 먹이 사슬의 제일 아래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네. 작은 뭐 다른 바다 생물들이 플랑크톤을 먹고 크고, 그럼 또 그 작은 생물을 다른 이제 먹잇감을 삼는 다른 생물들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먹이 사슬이 이렇게 생기고 피라미드가 생기고 그 아래에 플랑크톤이 있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바다 생태계에서 되게 중요한 존재예요. 근데 이 플랑크톤에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좀 좋은 먹이가 되는 양질의 플랑크톤은 줄어들고 되려 좀 뭐랄까 좋지 않은 플랑크톤의 양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 플랑크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플랑크톤을 바탕으로 해서 바다의 기초 생산력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는데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해역에 비해서 기온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하거든요. 네. 이 동해의 경우에는 기초 생산력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다 생산력 감소한 모습과 관련된 MB뉴스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네. 한번 보고 다음 얘기 이어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프다 이 표현이 진짜 눈으로 보니까 진짜 아파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화면들이. 네. 쿠스코님이 기온이 올라가면 열대작물 키우면 되지 했는데 심각하네요 하셨어요. 예. 네. 고독한 모험왕님도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린 분명히 제명에 못 죽을 거라고. 네. 이내무리 라이더님께서 이게 바다냐라고. 진짜 바다 같지 않았어요 모습이. 삐까번쩍님이 의지의 한국인 아닌가요? 요리조리 잘 연구해서 적절한 배추나 먹거리들 잘 연구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아까 사실 그 연구를 하는 것도 일부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네, 그럼요. 잘 키워야 되나 이런 걸 좀 네.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좀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댓글에 그 열대작물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네.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가 이제 그러니까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작물 재배가 가능한지를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제가 이번에 배추, 무 취재하러 갔더니 거기 올리브 나무가 잔뜩 심어져 있더라고요. 올리브 네. 나무요? 그 지중해에서나 살 것 같은 그러니까요. 올리브 나무가 어, 하우스도 아니고 그냥 그냥 노지에서 자라고 있는데 수확도에서 기름도 짠답니다. 아 그래요? 오. 네, 그래서 직접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입된 올리브유만 오잖아요. 예. 거기서 짜서 바로 먹으면 엄청 고소하고 맛있답니다. 그 근데- 연구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어요. 아 제주도에. 그래서 그쪽 이제 연구관님 말씀으로는 10년 내에 제주도에서 이제 올리브 농사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정원 가드닝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서울에서 바나나 나무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네, 그렇군요. 소를 좀 치는 건가요? 바나나랑 비슷한 게 있어요. 사실 파초라고 그 예전에 대구에서 바나나가 자란다라고 해서 사진이 한번 돌아가지고 인터넷 근데 화제가 된 적이 알고 있었는데 봤더니 그게 바나나가 아닌 다른 그럼 식물이거든요. 좀 잘 네. 모르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비슷하게 네. 생겼어요. 파초라는 식물이. 네. 아까 저희가 김치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 올리브 김치 담그자, 바나나 김치 이런 이야기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쭌쭈닝님은 스펀지밥이 생각나셨나 봐요. 어. 플랑크톤이 갑자기 집게 사장에게 게살버거 비법을 이런 얘기하셨어요. 예. 아니, 그 와중에 좀 뜬금없지만 조범수님께서 민욱이 잘 지내냐? 애기 잘 크지? 이거 아시는 분인가? 지인이신가 봐요. 범수야. 여기서 뭐해? 어떤 지인이야 이거? 우리 회사분은 아니죠? 네. 네. 아예 사적인 지인이시군요. 네. 반갑네요. 이렇게 예, 만나고. 아이고, 이렇게라도 또 안부를. 김민욱 기자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범수님. 예, 자주 좀 시청 부탁드리고. 네. 하느님이 올리브요? 순간 이탈리아인 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올리브라뇨. 이 와중에 올리브 김치 과자는 뭡니까? 예. 올리브 깍두기 나오겠네. 지금 온갖 드립이 나오고 있는데요. 커피도 곧 재배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고수온으로 인해서 지금 플랑크톤에 대한 피해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플랑크톤이 이제 뭐 그 어떤 물고기들의 먹이도 되잖아요. 근데 물고기 자체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수온이 맞습니다.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여름철만 되면은 심심치 않게 자주 나오는 뉴스가 또 이제 양식장 폐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수온 현상 때문에 이제 어패류들 양식장에서 이제 집단 폐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다는 육지보다 계절이 살짝 늦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늦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다수온은 8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는 이 고수온 현상이 7월부터 나오기 시작했대요. 7월부터 섭씨 26에서 27도의 고수온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전복, 우럭 같은 이제 양식 어패류들이 집단 폐사를 하는 경우가 무척 많았고 아, 네. 너무 아쉽네요. 맛있는데. 2018년에 그 전남 완도에서만 어패류 2,370만 마리가 폐사를 했거든요. 2,300이요? 네, 올해도 추세가 그때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맞죠? 2,370만이 맞죠? 네, 이야, 진짜 심각하네요 지금 상황이. OHK님이 코로나, 벌레, 김치 등등 해결할 게 총체적 난국이라고 욕심을 줄이며 살아야 하셨습니다. 에드리안 헐님은 해조로 김치 나올 듯 하셨어요. 네. 지지호님도 무섭다. 기온 변화 심각하다. 예. 김민욱님 김민욱 기자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린다고 범수님한테. 범수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 아직 안 하신 거 아니죠? 하느님 이렇게 구독자 추가요 하셨습니다. 네. 뭐 제 지인은 아닌데도 뭔가 친근함이 느껴지는데요. 되게 범수님. 네네 검수님 이름도 범수님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친구? 사촌인데요. 사촌. 이거 완전 친지네요 이거. 친구도 친척이네요.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김정국님이 1일 1친구 부르기 합시다 하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이라고. 예. 빌로버 TV님 유튜브는 사랑을 잃고.
네. 네. 자, 김민욱 기자와 환경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계속 이제 환경 쪽에서 취재를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이런 네, 네. 환경 쪽 이야기 다루다 보면은 어떤 생각들이 주로 드시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이게 사실 제가 그동안 했던 기사들의 가장 큰 목표는 이 기후 변화가 먼 나라나 아니면은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걸 사람들께 좀 잘 전달하는 게 제일 큰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밥상 그리고 또 제가 했던 기사들 중엔 또 이제 감염병과 기후 위기 네. 뭐 이런 좀 체감할 수 있는 기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사들을 많이 써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느낀 점이 이게 당장 진짜 코앞에 있구나 기후 위기라는 게 예. 이게 좀 뭐랄까 MZ 세대는 조금 더 민감한 것 같은데 뭐 저만 해도 약간 좀 멀게 느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당장 우리 생활에 되게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고 되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가 또 바꿀 수 있는 것들 되게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작은 실천으로 또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최근에 취재한 게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회용기 음식 배달 서비스였거든요. 맞아요. 네. 네. 경기도에서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이 아니라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로 음식을 배달해서 수거하는 걸 실험으로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 옛날에 생각해보면 짜장면 시키면 다 다회용기였잖아요. 맞아요. 그게 불과 그렇게 오래전은 오래되지 아니에요.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물론 시켜먹는 음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회용기를 많이 쓰는데 경기도에서 그 실험을 하는 와중에 그거를 시켜 드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되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작은 실천이라면서 그 다회용기를 이용한 음식점에 주문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또 만나면서 이렇게 또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조금만 바꾼다면은 또 의외로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살면서 처음에는 그런 다회용기가 너무 당연하다가 어느덧 일회용기가 너무 당연한 삶을 계속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살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네. 주변에 일회용기를 많이 쓰지 않았는데 어릴 때는 그러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계속 그거에 자연스럽게 좀 스며든 것 같다는 다시 돌아가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작은 걸 찾아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안재희님께서 네. 도심의 가로수 무분별한 가지치기 얘기를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 내용을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해볼까 하고 있었거든요. 오. 근데 딱 그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네. 예. 관련해서 취재와 문제 제기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 알아보긴 중이에요. 취재에서 이제 또 얘기거리가 있으면 또 나오셔가지고 네, 네, 예, 또 말씀해 주셔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강성문, 분기 한 번만. 네. 강선모님이 회수하는 방법의 혁신이나 회수하는 분들의 노동 조건 개선도 생각해 줘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네. 와 휴가 중입니다 님은요. 김민욱 기자 환경뉴스 잘 보고 있습니다. 아들 군번이라고 지인들이 계속 나오시는데 이분은 이름은 지금 모르겠는데 네. 아들 군번이라고 하시니까 아마 군인대에서 뵀던 분 같아요. 네. 자. 돌팅이님이 가로수 가지치기는 간판 안 보인다고 민원 들어가서 그럴걸요 하셨습니다. 예. 자 김민욱 기자와 환경 이야기 나눠봤고 다음에 또 다른 환경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엄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늦게 나가신 것 같은데 자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제 얼마나 다 찾았는데요.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너무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어요. 어디 가셨구나 이러면서. 윤유정 기자가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두목을 환호해가지고 기분이 좋았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도 한 5분 정도 저희가 남겨드렸거든요. 죄송하지만 네. 잘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 김민욱 기자는 그래요? 잘했어요 어제? 예. 네네. 제가 일부러 안 봤습니다. 네. 아니 그 김민욱 기자는 간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지인들이 오시는데 나는 1년 반을 했는데 왜 내 지인은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게요. 어? 약간 지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건 아닐까요? 부끄러웠어. 뭐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영우님이 새마을 옷이 더 잘 어울린대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아이엠소리님 소쿨이라고 하셨고 홍수표님 두목의 귀환. 네 역시 또 영화 제목 같죠? 두목의 기환. 시간도 많이 주시고 김민욱 기자는 자주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이님이 감동적인 댓글을 남기셨어요. 우리 모두가 노두묵의 지인입니다. 그렇죠. 아, 네네.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때 또 영어 한 마디 나와야 됩니다. We are the world. 네. 자막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네. 아무튼 뭐 지구를 지켜야 되겠죠. 네. 네. 그럼요. 포토 환경 해리님이 이슈는 사실은 김민욱 기자가 환경 아이템들을 많이 취재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는 계속 이런 주제는 되게 의미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네. 후코동절님이 영문과가 위아더 월드래 그랬습니다. 이분은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가지고. 네. 미아도 칠드런 나왔어요. 예. 위아더 칠드런. 아니, 영혼 없는 멘트라고. 노래가 갑자기 귀에 막. 연두 엄마가 제 필름 애들 잘 크죠. 약간 지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저 애 하나밖에 없어요. 네. 금방 뽑아놨습니다. 네. 예. 연두 엄마님 오늘 뭐 신청곡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예. 그 해픈 인연. 네. 하지만 지인은 실패. 네. 자 오늘 코로나 아무래도 신규 확진자를 말씀을 드리면 1,500명 6시 기준으로 어제보다 19명이 적은 숫자인데 내일도 한 1,800명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하루 사망자가 20명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4차 유행에 가장 많은 숫자가 나온 건데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 보니까 사망자 수도 늘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이제 백신 접종을 좀 최대한 빠르게 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건데 그 오늘부터 40대 이하가 이제 시작을 됐다고 그래요. 네. 오늘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요새. 그러게요. 기관지가 좀 가을 타세요? 기관 네, 좀 가을 타나 봐요.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쉬시고 김윤 아나운서가 좀 얘기 좀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성지영 기자 목까지. 네. 자 그래서 오늘 병원에 한번 저희 취재진이 가봤더니 일선 병원에 20, 30대 분들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뭐 붐볐다고 합니다. 노쇼도 거의 없었다고 하고.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백신 수급만 잘 되면 하루에 한 100만 명 정도씩 맞출 수가 있대요. 네. 이제 그 굉장히 빨리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 모더나에 그러니까 일본에 들어간 모더나에서 이물질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한 160만 회 정도가 이제 사용이 보류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일본에 들어간 모더나는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거래요. 우리랑은 다른 거죠. 우리는 8월달 이후에 온 거는 미국에서 생산한 거고 네. 8월 이전에 온 거는 이제 스페인 생산인데 일련 번호가 같은지 알아봤더니 우리나라랑 동일한 제조 번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더나는 그럼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뭐 우려스러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네. 자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오늘 많이 또 관심이 있었던 분이 그렇죠. 있어요. 하루 종일 금리 인상 떠들었겠죠. 2년 9개월 만에 첫 인상인데 0.5%에서 0.25%를 더 올린 거죠. 그렇죠. 네. 0.5%까지 내려갔다가 0.2 올려서 0.75가 된 거죠. 예. 네. 거의 3년 만에 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앞으로 더 올릴 거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도 줬어요. 오늘 또 줬는데 이게 이제 과연 이게 돈줄 조이기 신호탄이냐라고 이제 뭐 분석하는 리포트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 지금 집값이랑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좀 올려서 이걸 좀 가라앉혀야 되는 건데 그럼 이 정도 수준으로 가라앉을 것인가라는 어떤 사실 좀 아직은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금리 상태가. 근데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고 좀 부담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금리 올리겠다는 시그널은 계속 시장에 보내왔었고 또 연준이 테이퍼링 얘기하면서 타이밍의 문제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거긴 해요. 네. 이번에 이태훈님은 이번에 연장을 하셨는데 이율이 1% 올랐다고. 네. 기준금리랑 실질금리가 좀 다르니까. 예. 네. 설동경님은 금리 안 올리면 일본 꼴 난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신 분도 있고. 네. 김정국님이 까니 맛독가님 댓글 읽어주세요 하셔가지고 금리 좀 더 올려요. 예금이자 팍팍 올려야 돈이 부동산 주식에 안 몰리지 하셨습니다. 이 까니맛독가님이 올리신 댓글입니까? 네. 네. 김정국님은 왜 그분 댓글을 읽어달라고 하시죠? 네. 같은 마음이셨나요? 그렇죠. 자 저희가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이제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친의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가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세종시 인근인가 뭐 이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땅이 넓어요. 축구장 한 개 반 정도 크기라는데. 축구장 한 개 반이요? 네. 한 개도 아니고 더 이상. 근데 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 땅을 이제 그 80세인 그 부친이 농사를 직접 짓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산 축구장 건데 한 개 반을 농사 짓기가 네네. 쉽지 않죠, 사실. 네. 현장에 어떤지 가봤는데 실제로 약간 투기 정황이 좀 여러 군데에서 좀 보인다는 게 저희 취재진의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땅값도 한 2배 이상 올랐다라고 뭐 그 인근 부동산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네. 저희가 한번 따져봤어요. 과연 윤희수는 좀 억울하다고 그랬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과연 억울할까 싶은지 한번 가봤는데 저희가 네. 이거는 한번 보십시오. 네. 정문성님이 노재필을 국회로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인들을 여러분 많은 분을 보면 사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나는 임차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연설을 그렇죠. 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던 분인데 초선 의원이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남들이 봐주기 전까지는. 네. 그럼 저도 사실 인생에 많은 허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에 자아성찰을. 저는 정치에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저도 네네. 뭐죠? 왜 그러시죠? 네. 아무튼 그런 상황. 죄송합니다. 상황입니다. 과거를 떠올리게 네, 만드는. 아무튼 뭐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안 된답니다. 국회는 여러분. 자, 그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시작을 했고 1인 국민의 약 88% 정도한테 지급이 되죠. 네. 1인당 25만 원씩. 그래서 다행이네요.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희망 회복 자금은 추석 전에 90%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정부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좀 내년 초까지 미뤄주고 그다음에 뭐 보험료, 그다음에 전기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지원도 3개월을 재연장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석 전부터 재난지원금 국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겠다. 이게 정부 발표입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명절 전에 돈 쓸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빨리 지급할 거는 푸는 게 좀 더 맞습니다. 훨씬 더 도움이 맞아요. 될 테니까 다행이네요. 사실 뭐 자영업자분들 뭐 직원들 있고 하면은 명절 때 뭐 직원들한테 고향에 뭐 선물권에다 사가라고 이제 돈을 좀이라도 좀 더 주고 싶은 상여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네. 정상적인 어떤 그런 업주라면. 근데 네. 그분들한테 급전을 좀 융통해주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좀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 같아요. 네. 나혼자님이 요즘 뭘 드시길래 피부가 자꾸 좋아지냐고, 저요? 추천하냐고. 술 먹고 있습니다. 혼술하시잖아요. 혼술 많이 하죠. 예. 집에서 혼술하는 게 요새 영화 보면서 집에서 캔맥주 하나 정도 먹는 게 가장 행복해요. 요즘 꽂히신 시리즈가 있다면서요. 요새 분노의 질주에 꽂혀가지고 네. 역주행하고 있어요. 역주행. 그렇군요. 굉장히 액션이 시원시원하고 뭔가 재밌더라고요. 네. 좀 뻥 뚫리는 느낌이 네, 있긴 네. 하죠. 스토리도 되게 좀 심플하면서 차도 뭔가 쫙쫙 가는 느낌이 좀 재밌어요. 네. 아무튼 왜 그러십니까? 그 옆에서 네?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소식 하나 남았습니다. 자, 전동 킥보드 화재가 작년에 어떤 2배로 늘었는데 화재가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충전하다가 주로 화재가 나요. 맞아. 배터리 때문에. 네, 급속 충전은 너무 오랫동안 충전해 놓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열돼 가지고 화재가 나는데 그냥 꽂아놓고 그냥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팁이 있어요. 충전할 때는 80%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충전할 때 그거를 현관 같은데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불이 나면 현관에 불 나면 나갈 수가 없잖아. 예. 가급적이면은 집 밖에 있는 데다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불이 나더라도 좀 대피하기 쉬운 어떤 그런 곳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복도에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모르죠. 집집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 바로 나가시려고 이제 그쪽에 하시는 그렇죠, 것 같긴 그렇죠. 한데. 현관에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분 간만에 뵙는데 알차게 뵙고 저는 정치 안 하는 걸로 선언했습니다. 네. 네,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